예,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혜영입니다. 최근에 개헌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3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해서 헌법의 명문에는 없지만 해석상 많은 기본권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현재 해석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에서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했으면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생각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민의 안전권, 그것은 해석상으로서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개헌이 된다면 그 부분은 꼭 강조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전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개헌 논의 중에서 특히 권력 구조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서 잘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부제 등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권력 구조가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권력 구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개헌을 취재하시는 분들 간에도 여러 이제 의견이 있을 테고,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저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도 그냥 해오던 대로 이렇게 우리의 사실 권력 구조의 측면에서는 제3공화국 헌법이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데 대해서 동일한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책자도 읽어보고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전반적인 그런 정치 수준이 좀 올라갈 수 있다면, 의원 내각제가 사실은 바람직한 제도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확고하진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은 상당히 갈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민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서면 답변에서도 이제 그 부분 개헌하면 어떤 부분 말씀하셔서 제가 참정권 분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국회의원 또 지방자치 대통령 모든 이제 대표기관들이 선출이 되고 국민의 의사가 그런 대표기관들에 의해서 반영이 돼야 하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특히 선거운동이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저희 재판소에 왔던 사건 중에서도 선거운동이 너무나 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헌 의견을 제가 밝힌 적이 있고, 또 비례대표에 대해서 기탁금을 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선거권자의 연령을 19세를 하한으로 정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저희한테 온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만 참정권과 선거
특히 선거운동의 자유 그런 부분은 보다 더 좀 확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현행 소선거구제 방식과 현행의 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소선거구제는 사실 물론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됩니다만 이 투표율도 사실 요새는 좀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정확한 민의 반영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걸 비례대표제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적으로 하자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가 사실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전체 자기 정당의 득표율을 가지고 자기의 국회의원 수를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정할 수 있는 완전히 국민의 어떤 정당에 대한 그 선호가 그 국회의원 정당 소속 당선자를 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저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엔 이제 뭐 국회의원 정수가 정해지지 못하고 이렇게 선거할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뭐 이런 좀 단점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입법자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이루어내셔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우리 이런 현실에서 과연 초과 의석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헌 논의 중에서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117조, 118조 단 2개의 조문만을 지방자치의 장에서 두고 있는데요. 헌법 개정 시에 이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까? 자치 재정권도 있을 수 있고 자치 그렇습니다. 입법권, 자치 행정권 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지방자치제가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위임 사무 물론 꼭 헌법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위임 사무의 범위도 좀 명백히 하고 그런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권, 지방 재정권 이런 분야에 관해서도 좀 더 다툼이 없도록. 그러니까 저희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가 지금 몇 건이 와 있습니다. 그런 데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지방 정부와 그 중앙 정부와의 사이에 뭐 재정 분야에 관해서 이 지방 교부금을 이제 주지 않을 수 있게 일정한 경우에 뭐 그런 경우에 그런 데 대한 그 사건도 저희한테 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꼭 뭐 헌법에 그걸 정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헌법뿐만 아니라 하여튼 법률 등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게 알겠습니다. 있었으면 하는 예. 생각입니다. 그 헌법 재판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법 작용이다, 정치 작용이다, 입법 작용이다 등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헌법 재판의 본질이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헌법 재판의 본질은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사건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사건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고 저희가 그것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을 하게 되면 정치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정치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과정은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정치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도 있지만 저희 재판관은 그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기고서 그 재판을 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사법기관이다. 근데 시작과 끝은 정치적이다. 이래서 저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